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조만간 당대표를 새로 선출합니다. 오늘은 정의당 새 사령탑에 도전한 두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원석 전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당 대표에 나서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젠가 나서실 거라고 모두 예상했지만, 자, 우선 19대 의원을 하셨고 또 필리버스터 때문에 기억하신 분도 많겠습니다만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십시오. 예, 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던 정의당 당대표 후보 박원석입니다. 끝입니까? 계속 길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짧게. 예. 네, 1994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같은 분들과 함께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를 창립했고 1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 와서 비례대표가 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4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네 번째 주자셨고 은수미 의원의 기록을 깨고 싶지 않아서 체력이 남았는데 내려오셨고 그걸로 크게 화제가 되셨고 그렇게 하면 아마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얼굴과 함께.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네. 똑같은 질문을 제가 잠시 후에 라이벌 앞으로 싸울 상대 후보에게 드릴 텐데 네.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기는 정의당을 만들고 싶어서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기는 정의당은 더 이상 군소정당이 아니라 수권 능력과 통치 능력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유력한 정당이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보는데요.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이 이 보수 정치, 기득권 정치에는 파산 선고를 내렸고 정의당에게는 한번 경쟁해보라는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적 경쟁은 누가 더 투철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불평등 해소와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가의 경쟁이 될 거라고 보죠. 이 경쟁에서 이기는 정의당을 만들고 이기는 정의당. 그게 캐치프레이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기는 정의당. 그리고 2020년 제1야당이 목표라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제1야당이면, 21대 총선 때 제1야당이 되겠다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3년 후는 이제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네. 너무 멀어서. 이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이제 지방선거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출마에 변해서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내에 정당 지지율을 15% 선으로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네. 민주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정당들의 지지율이 거의 같거나 비슷합니다.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의당의 존재감과 또 정의당의 필요성, 또 정의당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라고 보고요. 원내외에서 정의당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고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은 그렇지만, 예. 네. 정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비례대표를 당선시키겠다는 목표를 우선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당의 현재의 당력으로 모든 지역에서 좋은 지방선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략 지역을 정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선거를 준비해 갈 겁니다. 중요한 지역이 이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호남, 영남인데요. 그렇게 전략 지역을 정하게 되면 거기서는 단체장부터 기초의회까지 모두 출마하는 그런 선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가 우선 필요한데 경쟁력 있는 후보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일을 지역에만 맡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표가 전국을 뛰면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지역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사람을 발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사람만 발굴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중앙당 후원회 제도가 합법화됐지 않습니까? 50억까지 후원금을 모아서 쓸 수 있는데 이 50억을 우선 모아서 다른 데 쓰는 거는 우선 나중이고 지방선거 후보자 발굴과 지원에 전적으로 쓰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방선거로 승리하겠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승리로 느껴지려면, 기초단체장 정도로는 이제 감이 안 오고 도지사나 광역시장 정도는 돼야 이게, 정의당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목표라는 도지사 혹은 광역단체장 있습니까? 도지사 광역단체장을 후보를 발굴해서 예. 유의미한 경쟁과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조건에서 도지사 광역단체장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느냐? 예. 그게 어느 광역단체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직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준비는 안 돼 있고 일단 저 스스로가 당 대표가 되게 되면 저 스스로도 선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당원이 요구하고 또 당이 필요로 한다면 그게 어느 지역이든 출마할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에 나간다든가 이럴 수 있으시다는 거죠, 당대표. 지금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예. 당이 그렇게 필요로 하고 당원들이 요구한다면 언제든 어느 자리든 출마해서 지방선거를 이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는 물론 협력도 하고 견제도 한다는 일반론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좀 상징적으로 한두 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의원님만의 관계 설정이 있습니까? 민주당과의 여당과의 관계 설정? 문재인 정부 개혁 속에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성공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지 민주당 정부가 아니고 이 촛불이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그건 곧 이 촛불 시민혁명에서 나타났던 그런 시민들의 열망이 실패하는 거라고 보고요.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협력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고 정의당이 무슨 민주당이 이중되어서가 아니라 촛불 시민혁명이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냥 협조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할 텐데 핵심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권 능력을 쌓아가고 또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실천적으로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개혁이 추진되는 그 안에 정의당의 성과를 만드는 겁니다. 저건 정의당의 의제고 그 정의당이 저 상황을 주도해서 저 개혁을 견인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기 중요하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지금 적폐청산이 이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정상국가를 만들자는 거고 그건 사실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정의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게 정의당의 목표고 또 비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또 최저임금의 문제라든지 심상정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육아휴직 확대 문제라든지 기초연금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경제 개혁의 의제를 원내에서 정의당이 선도하고 또 그런 의제들이 개혁 법안을 통해서 국회에서 성공한다면 저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 개혁 추진 가운데에서 정의당의 성과를 만드는 방법이고 국민들이 볼 때 정의당의 수권 능력, 정의당의 통치 능력 이런 걸 입증하는 그런 실천적인 결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하셨는데 이정미 의원보다 본인이 왜 낫죠? 이정미 의원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예. 아마도 평생 이 진보정당의 동료로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정치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번 당대표 출마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진보정당 안에서만 머물렀던 리더십이 아니고 당이
그 이후에 만나야 될 진보정당 밖의 세상으로 우리 당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진보정당 안의 그런 경험과 시각은 심상정, 노회찬 누군가 같은 그런 1세대 리더십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19대 비례대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의정 활동했는데 사실은 비례대표 초선 국회의원은 4년간 의정 활동하기도 굉장히 벅차고 바쁩니다. 저는 거기에 전념을 했고 또 전념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성과도 냈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정의당의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당의 조직을 재건하고 바닥으로부터의 정당 리더십을 만들었습니다. 이기는 정의당 또 통치 능력을 인정받는 정의당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우리 총수님께서 필리버스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9시간 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던 그런 어떤 강인함이랄까요? 또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의 TV토론 단장을 맡아서 당의 전략적인 그런 승리를 만들어냈던 그런 어떤 실력 이런 걸 이제 당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당원들께서 기회를 주실 것을 이 방송을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점잖게 했고요. 따로따로 연결하는 거라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고 좀 야박하게 전투적으로 머리끄댕이를 잡게. 오늘은 첫 소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 라디오 연결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여성분들이 항상, 훨씬 더 유리해요, 라디오에서는. 그래요? 목소리가 딱딱 꽂힙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본인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정의당 당직 선거에 당대표로 도전한 20대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오자 토론에서 자주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라디오로 연결되었네요. 네. 네. 본인 경력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작년 총선 때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돼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아서 20대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력 중에 가장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지난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정의당까지 진보정당의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대변인 등을 맡아오면서 어려웠지만 한눈 안 팔고 제대로 된 좋은 진보정당 만들자고 쭉 한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은 질문을 좀 다르게 들어볼게요. 앞에 박원석 전 의원. 네. 보다 이정미 의원이 뭐가 낫죠? 이번 선거는 네. 당직 선거입니다. 당을 이끌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을 가장 잘 알고 당원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리고 이 진보정당이 사실 다른 정당들보다 훨씬 더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꿋꿋하게 당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이 착실히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 진보정당의 부침을 겪어왔고 현대적인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창당 멤버이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당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착실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거꾸로 박원석 의원은 본인은 시민운동으로 출발했고, 네. 이정미 의원님은 노동운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진보운동 바깥에 있는 분들과 연결하자면 박원석 의원은 본인이 적격이다. 네.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사실 노동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카테고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시민이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는 또 노동자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은 뭐 좀 더 진보 정치의 좁은 영역이고 어떤 것은 넓은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런 이분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노동권을 정착시키는데 좀 한계를 갖게 했던 그런 사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캐치프레이즈는 뭡니까? 저는 얼굴 없는 민주주의를 끝내고 정의당을 집권을 꿈꾸는 유력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굴 없는 민주주의를 끝내는 게? 지난 대선에 약간 공포 영화스러운데요, 이거. 얼굴 없는 민주주의. 네. 네. 사실 공포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여성이나 20대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분들 사실 우리 사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 번도 사회에 제대로 이분들이 대표된 적이 없고 정치가 이분들을 대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정의당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의당이라면 좀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내줄 수 있지 않을까,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이제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분명히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없이 그분들이 이 사회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분들이 이제 민주주의 광장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중심으로 다시 나오시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이분들은 상당히 우리 사회 다수이지만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정치의 주류로 다시 끌어올릴 때 이분들에 대한 대변을 정확하게 해냈던 정의당이 이제 집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출마해변에서도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는 저는 단지 대한민국의 19번째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점 이렇게 보고 있고 60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를 다시 세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탄생되는 과정에 촛불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요. 그 촛불과 탄핵을 함께 만들어냈던 것이 또 정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특히 이 정부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개혁의 요구, 개혁의 열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 정부가 잘 되도록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러한 개혁을 방해하는 낡은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미흡하거나 그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누구보다 앞서서 비판하고 개혁을 잘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잘하는 건 잘한다. 네. 못하는 건 못한다. 네. 그 정도 얘기인데 혹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본인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물론 지방선거는 다 이기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박원석 의원은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네. 박원석 전 의원께서 직접 뛰실 만한 우리 당의 중요한 후보군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그분은 거기에 나가시고 대표는 나한테 달라는 얘기죠? 저는 또 당을 진두지휘하고 선거를 이끌어야 되니까. 예. 네. 아니, 제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5년 정의당이 창당되고 지금 5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몇 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의당의 그 당시 선거에 대해서 굉장한 비관론,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위기론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선거를 딱 치러놓고 나면은 당이 조금씩 한 단계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당의 저력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정의당만의 정책과 가치,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부를 겨뤘을 때 또 국민들이 정의당에 대해서 좀 더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정의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단 선거를 치르겠다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좀 착실히 준비해왔던 중요한
그 지방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게 만들어서 정의당만의 지방자치의 어떤 모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이 동네만큼은 이 광역 만큼은 정의당이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후보 단일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네. 예를 들면 민주당과 어느 지역 정도는 딜을 해서 이 지역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혹시 그런 전략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내고 뭐 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다 상대가 있고 서로 그 당시에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른 문제이라고는 보는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당 독자의 힘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돌파하겠다라는 의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정의당의 득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 노동자들의 기숙사가 있었던 파주시 같은 경우에서는 두 자릿수가 훌쩍 넘는 이런 그 득표를 보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천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우리 그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기초단체장은 저희들이 좀 이번엔 제대로 승리를 거둬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이고 따로따로 연결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지역이든 출마할 그런 준비가 돼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에 나간다든가 이럴 수 있으시다는 거죠. 당대표. 뭐 지금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예. 당이 그렇게 필요로 하고 당원들이 요구한다면 뭐 언제든 어느 자리든 출마해서 지방선거를 이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는 물론 뭐 협력도 하고 견제도 한다는 일반론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좀 상징적으로 한두 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의원님만의 관계 설정이 있습니까? 민주당과의 여당과의 관계 설정? 문재인 정부 개혁 속에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성공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지 민주당 정부가 아니고 이 촛불이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그건 곧 이 촛불 시민혁명에서 나타났던 그런 시민들의 열망이 실패하는 거라고 보고요.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협력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고 정의당이 무슨 민주당이 이중되어서가 아니라 촛불 시민혁명이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마냥 협조만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할 텐데 핵심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권 능력을 쌓아가고 또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실천적으로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문재인 그거는 이제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네. 너무 멀어서 이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이제 지방선거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출마에 변해서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내에 정당 지지율을 15% 선으로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예. 민주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정당들의 지지율이 거의 같거나 비슷합니다.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의당의 존재감과 또 정의당의 필요성, 또 정의당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라고 보고요. 원내외에서 정의당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고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은 그렇지만 예예. 네. 정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비례대표를 당선시키겠다는 목표를 우선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당의 현재의 당력으로 모든 지역에서 좋은 지방선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략 지역을 정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선거를 준비해 갈 겁니다. 중요한 지역이 이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호남, 영남인데요. 그렇게 전략 지역을 정하게 되면 거기서는 단체장부터 기초의회까지 모두 출마하는 그런 선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가 우선 필요합니다. 얼굴과 함께.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 똑같은 질문을 제가 잠시 후에, 라이벌, 앞으로 싸울 상대 후보에게 드릴 텐데. 네.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기는 정의당을 만들고 싶어서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기는 정의당은 더 이상 군소정당이 아니라 수권 능력과 그 통치 능력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유력한 정당이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보는데요.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이 이 보수 정치, 기득권 정치에는 파산 선고를 내렸고 정의당에게는 한번 경쟁해 보라는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적 경쟁은 누가 더 투철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불평등 해소와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가의 경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는 정의당을 만들고 이기는 정의당. 그게 캐치프레이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기는 정의당. 그리고 2020년 제1야당이 목표라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제1야당이면, 21대 총선 때 제1야당이 되겠다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3년 네, 경쟁력 있는 후보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일을 지역에만 맡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표가 전국을 뛰면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지역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사람을 발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사람만 발굴한다고 도 되는 게 아닙니다.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중앙당 후원회 제도가 합법화됐지 않습니까? 50억까지 후원금을 모아서 쓸 수 있는데 이 50억을 우선 모아서 다른 데 쓰는 거는 우선 나중이고 지방선거 후보자 발굴과 지원에 전적으로 쓰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방선거로 승리하겠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승리로 느껴지려면, 기초단체장 정도로는 이제 감이 안 오고 도지사나 광역시장 정도는 돼야 이게, 정의당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목표라는 도지사 혹은 광역단체장 있습니까? 도지사 광역단체장을 후보를 발굴해서 예. 유의미한 경쟁과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조건에서 도지사 광역단체장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느냐? 예. 그게 어느 그 광역단체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직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준비는 안 돼 있고 일단 저 스스로가 당 대표가 되게 되면 저 스스로도 선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당원이 요구하고 또 당이 필요로 한다면 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조만간 당대표를 새로 선출합니다. 오늘은 정의당 새 사령탑에 도전한 두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원석 전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당 대표에 나서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젠가 나서실 거라고 모두들 예상했지만, 자, 우선 19대 의원을 하셨고 또 필리버스터 때문에 기억하신 분도 많겠습니다만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십시오. 예, 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던 정의당 당대표 후보 박원석입니다. 끝입니까? 계속 길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짧게. 예. 네, 1994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같은 분들과 함께 탄해연대라는 시민단체를 창립했고 1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 와서 비례대표가 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4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네 번째 주자셨고 은수미 의원의 기록을 깨고 싶지 않아서 체력이 남았는데 내려오셨고 그걸로 크게 화제가 되셨고 그렇게 하면 아마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